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요, 여러 가지 집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칭 차집합이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내신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은근 자주 나오니까 잘 보셨으면 하는데요. 자, 대칭 차집합입니다. 자, 우선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산이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A 연산 B다라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연산 B가 A 차집합 B 합집합의 B 차집합 A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을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이제 나타내게 되면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만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딸린 여러 가지 성질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가 대칭 차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합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차집합, 여기 차집합, 예,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A차 B 합집합에 B차 A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거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대칭 차집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고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냐면, 자, 봅시다. 이 합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실상은 교집합이 제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이 녀석을 또 어떻게도 쓸 수가 있어요? A합에서 A합 B에서 그 다음에 차집합에 그 다음에 A교 B다라고 이렇게 두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거를 좀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자, 이 녀석을요, 이렇게도 바꿔볼게요. 자, A합 B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A 합집합 B의 다시 교집합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A 여집합의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형할 줄 알아야 된다. 즉 연산을 가지고서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대칭 차집합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은근히 성질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교환법칙. 자, 근데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A 차집합 B. 자, 얘는요, B 차집합 A다 라고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국에는 이 말인즉슨 A 차집합 B의 합집합에 B 차집합 A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합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어떻게 자리 바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B 차집합 A 합집합에 다시 A 차집합 B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결합법칙입니다. 자, 이 결합법칙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나와 있는 요 벤다이어그램을 좀 보시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A 차집합, B 차집합, C 차집합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A 차집합의 B에 그 다음에 차집합의 C다. 이거랑도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의 B 차집합 C와도 서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차집합이잖아요. 대칭 차집합. 그런데 A랑 B만 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세 개의 집합에서는 여기 중간에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이 결국엔 뭐가 됩니까? A 교집합 B 교집합 C.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생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세 번째는 자, 이겁니다. 자, A의 대칭 차집합, 공집합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A 차집합, 공집합, 합집합의 공집합, 차집합 A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공집합이겠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A 원소를 이제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제외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 녀석은 A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요 녀석은 다시 A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공집합의 차집합,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의 A다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자, A의 대칭 차집합 A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A, 차집합 A, 합집합에다가요. A, 차집합 A가 이렇게 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요 녀석 공집합이고요. 요 녀석 공집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합집합을 하더라도 그냥 공집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A 대칭 차집합의 A에 대칭 차집합 A.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합법칙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얘는 공집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은 다시 A 대칭 차집합의 공집합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어떻게 해요? 대칭 차집합의 공집합인데 이거는 우리가 세 번째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어떻게 해요? A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되게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짝수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공집합이고요. 그리고 홀수번에 어떻게 대칭 차집합을 하게 되면은 A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A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차집합의 B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공집합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A 차집합 B 합집합에 그 다음에 B 차집합에 A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공집합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합집합이 공집합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로 공집합, 얘도 마찬가지로 공집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결국엔 뭐라고 쓸 수 있죠? 자, 여기다 한번 쓸게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A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B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B 차집합 A가 또 공집합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B가 A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B에 포함이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B가 A에 포함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인즉슨 뭡니까? A랑 B가 서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 매우 중요하니까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은 뭐라고 쓸까요? 자, 여기다 쓸게요. 여섯 번째입니다. 자, 필기 꼭 잘 해주세요. 자, 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차집합에 지금 A의 여집합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A, 그 다음에 차집합에 A의 여집합, 합집합에다가 A의 여집합에 다시 A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섭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인즉슨 얘가 A고 이 말인즉슨 어떻게 해? A의 여집합이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그것의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결국엔 전체 집합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곱 번째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얘는 A의 어떻게 해요? 대칭 차집합의 전체 집합입니다. 자, 이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A 차집합 전체 집합 합집합에다가 다시 전체 집합 차집합의 A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뭐가 되죠? 공집합이 되는 건 맞죠? 자, 그러니까 합집합을 하더라도 이렇게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뭐죠? 자, 얘는요,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를 한 거니까 A의 여집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쓸까요? 자, 필기를 못하신 분이 또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한번 더 쓸게요. 여덟 번째입니다. 자, 여덟 번째 A 대칭 차집합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것에 대한 대칭 차집합의 A가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데 A 대칭 차집합의 B라고 하는 것은 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에서 지금 A랑 다시 대칭 차집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영역에서요, 우선 A를 빼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만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거 그냥 지울게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은 A 합집합 B입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A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을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A라고 하는 곳에서 요 녀석을 제외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겹치는 부분만 없애버리면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초록색 부분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지금 합집합을 하자라고 한 거니까 합집합.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초록색 부분이 이렇게 붙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B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유도를 좀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가가지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기억을 하고 가는 것은 크게 나쁘진 않는데 처음부터 막 암기를 하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의 여러 가지 표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에요. 그 말은즉슨 A랑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에 B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녀석이 어떻게 돼요?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얘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전체 집합이 있고요.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 이번엔 연산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때의 요 녀석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정의를 한대요.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선요, 이런 뜻이 되거든요. 결국에 A 차집합 B, 그 녀석의 다시 합집합에 B 차집합 A. 자, 그것의 어떻게 여집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그냥 연산을 통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얘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A의 차집합에 B의 여집합에 교집합이 되고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녀석의 여집합. 자, 그런데 여기 차집합이고 여기 차집합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에 교집합에 B의 여집합에 A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안으로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B가 이렇게 오고요. 교집합에다가 얘는 어떻게 됩니까? B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A가 이렇게 온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얘는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본 거고요.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에 대한 연산과 그 다음에 포함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선 봅시다. A 합집합에 B에 그 다음에 여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바깥쪽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녀석의 합집합이 어떻게 A 교집합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이거는 여기에서 제가 이미 했습니다. 자, 요 내용. 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의 성질입니다. 자, 역시나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3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을 한번 보시면, 자, 2번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이것부터 좀 살펴볼게요. A, B입니다. 그리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요거로 표현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죠? 여기가 되고 이 바깥쪽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기에서 다시 A와의 어떻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은즉슨 무슨 뜻이 될까요? 자, 우선 이것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요 녀석은요. A와 B의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선은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이 있었고 두 개의 합집합의 바깥쪽 부분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요것과요.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나 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이 빨간색 부분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A라고 하는 것과 이 녀석을 어떻게 해요? 합집합을 했을 때 바깥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다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합집합을 했을 때 바깥 부분을 의미한다라고도 했었어요. 자, 지금처럼 이 부분처럼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합집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자, 제가 빗금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바깥쪽 부분을 의미한다, 이게 아닌 부분을 의미한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얘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B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가서 지금 3번입니다. A와 A에 대한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두 개의 합집합에 대한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A 여집합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납득되셨죠? 자, 그 다음에 A와 A에 어떻게 돼요?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이 결국에는 A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 녀석의 합집합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전체 집합이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녀석도,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다시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되죠?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공집합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얘랑 A 교집합은 뭐가 되죠? A가 되는 거죠. 그 녀석의 합집합이죠. 그러니까 A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짝수번일 때에는 전체 집합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홀수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에 A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녀석은 뭐라고 했었죠? 이 녀석은요. 바로 전체 집합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집합에 대한 A와의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이 내용은 역시나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다시 어떻게 해요? A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홀수번일 때에는 A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나오는 게 하나가 있죠. 자, 배수의 집합의 연산이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더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 지금 KLM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수의 집합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수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A의 2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2의 배수의 집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가로 1번 AK와 A의 L의 교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KL의 공배수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얘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A2라고 하는 것은 2의 배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 4, 6, 8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10.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3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3의 배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 6, 9, 12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교집합이 된다는 것은 두 집합의 원소가 겹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겹친다라는 거예요. 겹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2의 배수고 얘는 3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겹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6, 여기 보시면 6,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2가 있겠죠? 여기 12, 여기 12. 자, 그러니까 이 6과 12 얘네들의 규칙상으로 쭉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2와 3이 어떻게 돼요? 공배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A2의 교집합의 A3. 자, 얘는 뭐가 된다? A의 6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배수. 자, 그 다음에 M이 N의 배수이면 이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형광펜으로 좀 밑줄을 치시고요. 자, 역시나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 이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M이 N의 배수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가 여기 있고 여기를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라고 하는 것은 2의 배수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 A에 4가 있고요. A에 2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에 4라고 하는 것과 A에 2라고 하는 것을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얘는 2의 배수고 얘는 4의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소를 나열을 한번 해보면 4, 8, 12, 그 다음에 16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얘는 2, 4, 6, 8, 10 더 어떻게 해요? 촘촘히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A4 교집합의 A2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A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4 합집합의 A2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러한 배수다라고 하는 이 과정, 그러니까 M과 N의 이 관계에서 이러한 포함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2가 있고 A3가 있는데 얘는 2의 배수고 얘는 3의 배수인데 여기에서 포함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가 없겠죠. A2가 A3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A3가 A2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포함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려면 M과 N에 대한 어떻게 배수 판정을 정확하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이해를 하면 된다는 뜻이니까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약수의 집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수 KLM이 있는데 이때 약수의 집합을 자, 뭐 이렇게 다 쓸까요?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연수 K, L, M이 있는데 이 녀석의 약수의 집합. 자, 이 집합을 AK라고 하고요. AL이라고 하고요. A의 M이라고 합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의 4다라고 하게 되면 4의 약수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1, 2, 4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아심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약수의 집합이냐 아니면 배수의 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문제 조건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줄 거기 때문에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그냥 그대로 한번 쭉 보시면서 그 조건에 맞게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어떤 것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냐면 자, A2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합시다. A4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2의 약수, 얘는 4의 약수입니다. 그러면 2의 약수는 1, 2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1, 2, 4가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약수의 집합에서 이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4라고 하는 게 결국엔 2의 배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예를 들어서 A의 K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A의 M과 비교를 했을 때 A의 M의 포함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K의 뭐가 된다?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2라고 하는 것은 2의 약수예요. 그런데 이 2의 약수를 원소로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원소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요 집합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1, 2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명확하게 포함 관계가 되려면 결국에는 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예,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AK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녀석의 교집합에 A의 L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얘가 A의 M이래요. 그러면 K의 약수고 L의 약수고 M의 약수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K를 역시나 2라고 하고 L이라고 하는 녀석을 4라고 할게요. 그러면 A2 교집합의 A3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옵니까? A2가 나오는 거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A2라고 하는 것에서 이 2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2와 4의 뭐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까?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A의 2, 그 다음에 교집합에 A의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1이고 2고요. 얘는 1이고 3입니다. 그러면 교집합은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요 관계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서로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집합이 되는 원소가 얘밖에 없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헷갈려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고요. 자, 만일에 여기에 A2가 있고요. 교집합에 A에 뭐라고 할까요? 12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1, 2가 되고요. 얘는 1, 2, 3, 4, 6, 12.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녀석이 교집합입니다. 그러면 1, 2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2와 10이 어떻게? 최대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예, 결국에는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은 A2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약수의 그 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자주 나오니까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왕 하는 거니까. 자, 여기 약수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A에 K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합집합에 A에 L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녀석의 합집합을 했는데 얘가 A의 M에 포함이 된대요. 됐습니까? 이 말인즉슨 A의 M이라고 하는 것에 요 합집합을 한 요 녀석의 원소를 무조건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봅시다. K를 2라고 할게요. 이번에 L을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합집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1, 2, 3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 2, 3이라고 하는 이 원소를 A의 M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M이 결국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 2, 3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2와 3에 뭐를 구하면 됩니까?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제가 계속 헷갈릴 뻔했네요. 최대, 아니죠. 최소, 예, 최소 공배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소 공배수. 자, 무엇의 최소 공배수입니까? 결국에는 K와 L의 최소 공배수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안 보다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루한 뭐 개념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고요.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 P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대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A, 합집합 B다라고 할 수가 있고 교집합에 여기 컴플리멘트 여집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집합에 어떻게 A 교집합 B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P라고 하는 집합이 의미하는 것은 A, B의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X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서 P라고 하는 집합이 X에 포함이 된대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P집합이 지금 X에 포함이 된대요.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것에는 P집합의 원소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면 X는 P집합의 원소를 무조건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 집합 X가 의미하는 것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은 지금 1부터 7입니다. 그러니까 2의 7거듭제곱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근데 이 X는 P를 무조건 어떻게, P의 원소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체 합집합에서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A에서 B를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B에서 반대로 A를 그냥 빼세요. 자, 그러면 2, 3은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4, 5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1, 4, 5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얘는 P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선은 P는 구했기 때문에 1, 4, 5라고 하는 원소는요. 무조건 X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엔 여기에서 빼기 어떻게 해요? 3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4제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16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또 한번 해볼게요. 임의 두 집합 X랑 Y가 있습니다. 대칭 차집합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랬는데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했고요. 자,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것은 6의 약수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A, B의 어떻게 해요? 대칭 차집합은 2, 5, 8, 1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 얘는 한번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A라고 하는 게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 2, 3, 6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B의 대칭 차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A를 하나 그려놓고 B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결국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결국에는 2, 5, 8, 10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할지를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한번 봅시다. A에서요. 그죠? A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A에서 B라는 집합을 뺀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A 대칭 차집합 B다라고 돼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1, 2, 3, 6이 있고 여기는 2, 5, 8, 10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2랑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서로 동일하고요. 그죠? 그리고 1, 3, 6이라고 했을 때 5, 8, 10이랑 어떻게 해요? 겹치질 않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결국에는 여기 A에는 2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 3, 6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느 쪽에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여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3, 6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초록색 부분 됐습니까? 근데 분명히 A에는 1, 2, 3, 6이 있거든요. 근데 대칭 차집합에는 지금 겹치는 부분이 2밖에 없어요. 그러면 2라고 하는 것은 A집합의 원소이니까 우선 여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36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만일에 136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칭 차집합에 136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136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가 된다? 예, 교집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A 교집합 B는 자, 이거 이해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네, 천천히 여러분들이 꼭 확인만 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나온다? 2라고 하는 집합이 나온다. 원소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쪽 B 차집합 A라고 하는 이 부분은 5, 8, 10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지금 구하라고 한 건데 우선은 1, 3, 6 그리고 5, 8, 10은요 무조건 B에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그냥 2의 6제곱이 된다라고 해서 64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이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시면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요. ak를 지금 다음과 같이 k의 배수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지금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얘는요, 가급적이면 이제 분배 법칙을 통해서 따로따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생각할 게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2의 배수, 얘는 4의 배수입니다. 합집합을 하게 되면 A의 2가 더 크니까 A 2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얘는 정리를 하게 되면 A2의 교집합의 A3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얘는 2의 배수, 얘는 3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A2라고 하는 것은 2, 4, 6, 8 쭉 가고요. A3라고 하는 것은요. 3, 6, 9, 12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교집합을 했을 때는 결국엔 뭐가 된다라고 배우셨죠? 2와 그죠? 2와 3의 뭐가 된다? 예, 공배수가 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A6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의 배수는 총 몇 개다라고 하면 됩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0을 6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몇이 된다? 16이 된다. 그래서 16개가 원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 AN과 B의 N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N이 지금 N 이하의 소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B의 N은 N의 양의 약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배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요. 약수에 대한 설명이 또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 판단을 하자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선은 얘는요,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좀 천천히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 우선은 기억본부터 한번 볼게요. 자, 문제의 감을 좀 잡자라는 겁니다. 자, A3이 있고요. 교집합에 B에 3입니다. 그러면 A3이 의미하는 것은 3 이하의 소수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엔 뭡니까? 3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2, 3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4라고 하는 것은 4의 양의 약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결국엔 어떻게 돼요? 1, 2, 4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집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2가 나온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기억권은 당연히 맞다. 이건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하느냐. 자, n 이하의 소수, n 플러스 1 이하의 소수.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n 이하의 소수다라고 하게 되면 n에다가 뭐 3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3이 있고요. 그리고 A4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3보다 작은 소수가 지금 여기에서 2와 3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4 이하의 소수도 마찬가지로 2, 3이죠. 그러면 포함관계만 여기서 따져줬을 때 결국엔 뭐가 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이렇게 어떻게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것도 한번 해보죠. A에 4가 있고요. A에 5가 있습니다. 그러면 4보다 5가 더 큰 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그 이하의 소수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큰 수에서의 소수가 더 많거나 아니면 같아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서로 같아졌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보면 2, 3이 있고요. 여긴 뭐가 있습니까? 2, 3, 5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뭐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자연수의 m과 n이 있습니다. 자, b에 m이 있고 b에 n이 있습니다. 근데 b에 m이 b에 n에 포함이 되면이라고 했어요. m은 n의 배수이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 양의 약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의 양의 약수, 그리고 bn도 n의 양의 약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m은 n의 배수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m이라고 하는 게 4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n이 그냥 8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의 양의 약수라고 하는 것은 1, 2, 그 다음에 4입니다. 8의 양의 약수는 어떻게 돼요? 1, 2, 4, 8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포함이 되긴 하는데 4가 8의 배수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m이라고 하는 것을 3이라고 두셔도 되고 n이 6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3이라고 했을 때는 1, 3이다라고 이렇게 두시면 될 거고 6이라고 하게 되면 1, 2, 3, 6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3이 6의 배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디귿번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또 쉬운 문제가 많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충분히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